네,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이어서 제2차 정상회의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2차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의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준비기획단의 실무를 총괄하고 계신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조희용 부단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부단장님 내년 3월에 열리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유치한 정상회의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성격의 회의인지 먼저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한 어떤 소개를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1차 정상회의에서 2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인류의 그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핵의 그 평화적 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테러의 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핵 물질의 안전적 관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하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안보에 있어서의 최대 위협을 핵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전 세계의 핵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창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별 국가가 핵 물질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정상들 차원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함께 대응하고 함께 공동협력 방법을 강구해 나가자 하는 것이 핵안보 정상회의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작년에 개최가 됐었고요.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내년에 열리게 될 핵안보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고 또 어떤 나라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1차 정상회의 연장선상에서 핵 안보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즉 다시 말해서 핵 테러를 어떻게 방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공동협력 방법에 관해서 중점 협의할 예정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핵 테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핵 물질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핵시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핵 물질의 불법 이전을 어떻게 제어하고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와 곁들여서 최근에 그 일본의 원자력 사고를 계기로 소위 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관해서 국제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핵 안보와 그 원자력 발전의 그 상호 연관성 강화 문제를 논의하는 문제를 현재 참가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국과 관련해서는 우선 1차 정상회의에 참여했던 47개국과 3개 국제기구가 초청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그 47개국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핵물질 보유량이랄지 또 핵물질의 현재 그 관리 상태 그리고 원전의 운영 현황 및 그 원전의 그 건설 계획 그리고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2차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현재 그 추가국가 추가적인 국제기구의 참여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핵안보 정상회의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그 핵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그런 나라들이 정상회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현재 우리가
관계국과 신중하게 추가 참가 요구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기구에 있어서는 인터폴을 추가로 참가시키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또 우리들의 그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자 또 국제사회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북한 참여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미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2일 베를린에서 북한 초청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예, 핵 포기에 있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확고하게 핵 포기에 관한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정상회의까지의 남북관계 진전이나 북한의 태도 등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단순 비교를 해도 작년에 그 G20과 일단 참여하는 나라 수가 벌써 47개국이에요. 그렇죠. 뭐 국제 네. 기구까지 다 포함하면 50개 이상의 어떤 굵직굵직한 분들이 오게 되니까 일단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사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 행사를 이렇게 큰 행사를 우리나라가 유치할 수 있었는지 그런 배경도 좀 알고 싶고요. 더불어서 서울 개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그 1차 회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주도적으로 주최를 하였습니다. 네. 1차 회의에서 제2차 주최국에 관해서 관계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적절한 나라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제2차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2차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된 배경에는 먼저 국제사회에서의 비확산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고 또 아울러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모범국가로서의 높은 평판, 아울러 한반도에서 핵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등이 종합 고려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게 된 것은 결국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과 국력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이러한 그 정상회의 주최 계기로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경제 분야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하였듯이 네. 소위 21세기 글로벌 가버넌스의 정립 과정에서 우리가 주요 선진국 또 이러한 그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이번 회의가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준비기획단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 주된 임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작년 연말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네. 13개 정부부처 및 민간 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는 해관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네. 그 해관보 준비위원회의 지원 및 실질적 행사 준비를 위해서 지난 2월에 해관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해관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단장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하고 제가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외교부, 또 교과부, 문화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의 직원들과 함께 3월부터 행사 준비에 대한 관련된 업무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조직을 조금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부서를 6월 말까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준비기획단의 체제가 완비된다면은 공무원 그리고 민간에서 선발되는 전문 계약직 등 해서 30여 명이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그 의전 행사와 홍보 분야와는 별도로 그 정상회의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외교통상부의 그 핵 안보 담당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준비기획단은 외교부 핵안보 담당 부서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초부터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계셨고 이제 인력 구성이 6월 말까지 완벽하게 되면 7월부터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일들을 또 진행하시는지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준비기획단은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최했던 다자 정상회의, 즉 다시 말해서 에이펙이랄지 아셈이랄지 또 가깝게는 G20 정상회의의 그 사례 및 또 제1차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 전례를 참고하고 또 감안해서 우리 국격에 맞는, 우리 국력에 걸맞는 행사 준비와 국내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그 행사 준비 차원에서는 정상회의 일정, 그다음에 배우자 행사, 그리고 정상회의 성과 제고를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대 행사, 현재 산업계회의와 학술회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행사 준비 계획을 행사장 준비랄지 또는 행사 진행에 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그 세심한 준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울러 홍보 측면에서는 이 정상회의 기대 성과 및 소위 우리의 국가 브랜드를 국내로 널리 한다는 그런 기본 지침 하에서 우선적으로 이 정상회의 로고를 국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코자 합니다. 조만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들께 공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개설이랄지 기타 각종의 그 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국내외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 핵안보부서에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와 함께 2차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와 관해서 현재 교섭대표와 부교섭대표 이런 두 채널을 통해서 현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그 이후 어떤 기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앞서 얘기를 나눴듯이 이번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역대 최대 정상회의입니다. 또 아울러 소위 그 글로벌 가버넌스에 있어서 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국력과 위상을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2012년에는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유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전 세계의 주요국 대부분이 참석하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면은 한반도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21기를 아주 훌륭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강국입니다. 따라서 이런 회의를 계기로 해서 그간 핵 안전과 핵 안보의 분야에서 축적된 선진 기술과 경험을 국내적으로 소개를 하고 또 아울러 원자력의 그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핵 안보에 대한 우리의 국민적 이해를 보다 더 심화하고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특히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소위 그 핵 안전 문제에 관한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핵 안전과 핵 안보에 관한 우리의 국내 체제를 점검하고 또 강화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제일 큰 게 G20이고 안보 분야에서는 아마 핵 안보 정상회의 같은데요. 작년 G20 때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잘 치러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부단장님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참여와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숫자 강조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회의는 우리 역사상 최대의 정상회의입니다. G20 정상회의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경제 면에서 우리의 위상을, 국력을 과시하는 계기이기도 하고 네. 또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핵 안보와 핵 안전을 동시에 다루는 핵 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50여 개국의 정상과 그리고 많은 대규모 대표단, 특히 1000여 명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해외 언론인들이 방한이 예상됩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사실 처음으로 한국으로 오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한국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국익에 기여해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이번 정상회의 기대 성과 및 의의를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이러한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참해 주시고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이처럼 세계적인 정상회의가 우리 국내에 많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많은 세계의 이목들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앞서 부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성공적인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참여와 협조가 아주 절실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준비기획단의 노력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